2024년 겨울, 대한민국 가요계는 한 신인의 이름 앞에 숨을 죽였다. 오디션신에서 이름석자조차 낯설었던 빈혜서. 그녀가 TV조선 미스트롯 3분 무대에 올라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공기는 전율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흡사 최상급 카멜레온처럼 자유자재로 음색을 바꾸며 관객의 체온을 뒤흔드는 마법이었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빈티지 사운드가 2020년대의 초고의 상도 스피커를 완벽히 장악해버리는 기묘한 시공간 왜곡이었다. 결선 라운드, 모두가 고음 필살기를 난사할 때 그녀는 달랐다. 한 박자 쉬어 삼킨 숨결 하나로, 그 안에 담긴 서사 하나로 심사위원단의 사인을 동시에 멈춰 세웠다. 충분히 강렬한데 결코 과하지 않은 목소리,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 카리스마. 방송 직후 SNS 실시간 트렌드에는 빈에서 세 글자가 폭발적으로 떠올랐고, 검색량은 순식간에 40만 회를 돌파하며 가요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신드롬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방송계와 음반계를 막론하고 수많은 기획사들이 그녀를 잡기 위해 러브콜을 쏟아냈다. 파격적인 계약금,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하지만 폭풍의 눈이 된 그녀는 업계의 모든 거물들이 내민 손을 단칼에 거절하며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을 호명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저는 윤명선 작곡가님 말고는 어느 누구와도 협업 계획이 없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선언은 그 자체로 거대한 불씨였다.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신인 주제에 조건을 건다, 실력은 인정하지만 배짱이 과하다는 비판과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기에 저런 선언을 하는가라는 호기심이 뒤섞여 거대한 논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거장, 윤명선은 별다른 설명 없이 조용히 자신의 작업실 문을 열어두며 이 기묘한 동맹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이틀 뒤, 윤명선이 침묵을 깨고 언론 앞에 섰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그가 말하는 이야기 구조란 단순한 음역이나 테크닉을 넘어선 노래가 끝난 뒤에도 귀 안에 남아 영혼을 잠식하는 거대한 잔향을 의미했다. 사랑 참 어렵다, 꽃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국민 멜로디를 만들어온 그가 최근 몇 년간 장르의 지평을 넓히는 실험에 몰두해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60년 역사의 전통 트로트라는 지도 위에서 지금 가장 먼 곳으로 단숨에 뛰어갈 수 있는 단 한 명의 신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최종 후보자가 바로 빈혜서였다. 어린 나이에 이미 목이 삶을 안다. 그런 보컬을 만나는 건 10년에 한 번도 힘든 일이다. 그 거장의 설명 뒤에는 주체할 수 없는 설렘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진심을 증명하듯 모든 스케줄을 비웠다. 1월부터 6곡짜리 앨범 전체를 원작자로서 책임지겠다며 스튜디오 메모보드에 별표부에 플래티 별표이라는 프로젝트명을 붉은 글씨로 새겼다. 이것은 단순한 앨범 제작이 아닌 가요계의 판도를 뒤흔들 혁명의 시작이었다. 작업 방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최고의 세션을 불러 모아 한 곡씩 찍어내는 방식 대신 윤명선은 빈혜서와 단둘이 방음실을 열흘간 통째로 점거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오직 생목으로 가이드 테이크를 쌓고 또 쌓았다. 이는 톤이 아니라 목소리가 품은 온도, 템프러처를 잡아야 한다는 윤명선식 메서드였다. 가사와 멜로디가 가수의 영혼과 완벽히 하나가 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집요한 과정이었다. 첫 주 녹음이 끝난 뒤 목이 쉰 채로도 빈혜서는 환하게 웃었다. 선생님은 잘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세요. 대신 네 가사에 실려야 할 표정은 뭐라고 생각해? 하고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감정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 표정을 소리로 내는 법을 깨닫게 돼요.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저음의 비브라토를 찾아냈고 2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허스키한 공기를 한 톤 더 깊숙이 묻어넣었다. 어느 날 그녀가 노래에 진심을 싣는 순간 음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보통의 프로듀서라면 재녹음을 지시했겠지만 윤명선은 그 자리에서 MR을 멈추고 박수를 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느낌만으로 음정을 흔드는 건 금방 들통나. 그런데 빈혜서는 흔들려도 괜찮을 만큼 진심을 먼저 얹더군.
그렇게 탄생한 앨범의 윤곽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타이틀곡은 8분의 6 리듬 위에 빈에서 특유의 반쯤 갈라진 호흡을 살린 정통 감성 트로트. 하지만 후렴마다 애절한 스트링 오케스트라 대신 세련된 세븐스 재즈 코드가 파고들고 마지막 코러스에서는 플랫 텐션, B5이 살짝 어긋나며 청자의 귀를 기분 좋게 간지린다. 윤명선은 이를 두고 전통 트로트의 지붕은 그대로 두고 벽지를 싹 갈아치우는 느낌디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트랙은 펑크, 펑, 세션이 리드하는 서바이벌 넘버. 사운드 엔지니어는 빈에서의 카랑카랑한 미들톤을 하이햇으로 살짝 누르는 순간 스튜디오가 작아 보일 만큼 음장에 거대한 깊이가 생겼다고 증언했다. 나머지 4곡은 전통 미뉴에트, 네오소울, 포크 발라드, 퓨전 삼바 리듬까지 한 명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채로운 표정으로 변주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선언문 같은 트랙리스트로 채워졌다. 앨범의 실체가 드러나자 어깨는 경악하며 재빠르게 움직였다. 음원 플랫폼들은 가온 차트 사전 예약 카테고리에 빈에서의 프로필을 메인에 띄웠고 방송가에서는 윤명선 X 빈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해 스튜디오 밀착 카메라부터 미공개 리허설까지 독점하기로 내부 결정을 마쳤다. 심지어 국내 한 증권사는 VF-related 앨범이 상반기 음원 시장 성장률을 최대 2.8%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파격적인 리포트를 내며 신인 가수 한 명의 파급력을 투자자 뉴스레터에 올렸다. 팬덤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랐다. 미스트롯 3 본선 당시 2,000명 수준이던 팬카페 비하인드는 윤명선과의 협업 선언 하루 만에 3만 명, 일주일 만에 7만 명을 돌파했다. 댓글란에는 미공개 가이드라도 3초만 들려달라, 굿즈 프리오더는 언제냐는 팬들의 애타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빈에서는 여전히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취재 요청 대부분을 소리가 완성되기 전엔 어떤 사진도 어떤 인터뷰도 다 스포일러 같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녹음이 끝나면 윤명선이 직접 준비한 따뜻한 죽과 목에 좋은 배도라지차로 저녁을 대신하고 남은 시간은 연필로 가사를 베꼈으며 발음과 감정을 맞췄다. 그녀가 SNS에 올린 손이 아프다는 짧은 글에 팬들이 덧플을 쓰라며 걱정하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같은 시간 윤명선은 피아노 앞에서 새벽이 끝나지 않는 코드를 만지고 있었다. 경력 30년의 거장과 데뷔 미정 신인의 조합, 전통 트로트 문법과 재즈, 네오소울의 배치, 음원을 쪼개 파는 시대에 한 번에 들이마시게 하겠다는 패키지 전략. 이 모든 퍼즐은 유행이 아닌 좋은 음악 그 자체를 향한 거대한 음모였다. 앨범 발매일은 아직 잠겨있지만 소속사 측은 여름이 오기 전 사람들이 선풍기보다 먼저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하겠다는 기묘한 약속을 남겼다. 출시 형식마저 혁명적이다. 6트랙 논스톱 라이브 세션을 원테이크 필름으로 묶은 하이브리드 패키지. 스트리밍은 오디오만, 피지컬 앨범엔 24분 58초짜리 필름을 통째로 넣어 마치 LP 한 면을 듣던 시대처럼 노래와 노래 사이 숨소리까지 소장하게 만들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첫 베이스 킥이 울릴 때 아마도 우리는 트로트라는 단어를 잠시 잊게 될 것이다. 오로지 빈에서와 윤명선이라는 이름만이 거대한 파동이 되어 귓가를 두드릴 것이다. 가요계는 또 한 번 판이 흔들리는 소리를 예감하고 있다.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물을 목격할 시간이 머지않았다.